진짜 인권을 죽이는 것은 넌 그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너는 동성애자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이거는 진짜 이 시대의 가장 큰 가스라이팅. 저는 참 이런 자리 부담스럽습니다. 가방끈이 짧진 않은데 이렇게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게 참 제가 근거가 있나 막 무슨 논리가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참 부담스럽고, 또 저는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분들과 체감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또 민성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저는 한편으로는 벗어나서 저 탈동성애자라서 동성애 이야기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지만 약간 아픈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그래서 네, 저는 숨어 지내고 싶은 하나의 탈동성애자고,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고,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육아를 담당하는 아빠로서 이렇게 이제는 동성애가 참 먼 이야기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나누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또 교회를 위하거나 뭐 이 나라를 위한 것을 둘째치고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정말 진실이고, 그 누구보다 제가 동성애자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제 제가 이렇게 짧게 준비한 내용을 쉐어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누는 내용은 좀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기초보다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또 상담에서 많은 동성애자들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점을 이제 오늘 토픽에 맞춰서 좀 추려봤습니다. 제가 이제 가면민이잖아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데 가면민인데, 참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미개한 게, 제가 85년생이고 이제 38살인데요. 2000년대에 그래도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던 21세기 사람으로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에이즈에 대해서, 상관성에 대해서 진짜 몰랐어요. 동성애를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도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에이즈는 참 먼 이야기고, 제가 학습된 경우도 참 적지만, 그러니까 성교육이라는 것 자체도 많이 배우지 않지만 그 일부분 중에 에이즈에 대해서는 더 적잖아요. 근데 그 내용도 제가 그때 배울 때 0.003%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이,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봐도 아직도 수많은 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에이즈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들게끔 만드는 분위기가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뭐 제가 상담할 때 상당수 많이 변화된 게, 최근에도 그렇고 계속 최근에 상담한 것들은 에이즈 때문에 동성 성행위를 하지 못했다는 사례를 종종 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외침이 결코 이렇게 무의미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쳐야겠다라는 생각도 반면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감염됐을 때 제가 10년도 넘었고 참 오래된 임상 감염인인데 참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미리 알았다면 제가 감염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에이즈에 왜 동성애자가 많이 감염되냐면 실질적으로 성행위가 벌어질 때의 상황이잖아요. 그때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피임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약간 이성이 이렇게 아주 잡히지 않고 감정이 풍부해진다고 할까요? 사랑하는데 뭐 어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알고 있어도 방어하기가 어려운데, 알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감염을 막기가 어려운 구조가 동성애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동성애자들의 상당수 정말 문제의 성행위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상담하면서 또 제가 그 필드에 있으면서 느낄 때 나이 차이,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뭐 중학생과 50대 아저씨, 오하잖아요. 사실은 10대와 50대 아저씨도 많거든요. 이렇게 소아성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관계가 많고, 그래서 제가 상담했을 때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SM, 그러니까 소조스트, 메조스트 하는 피학적 구조, 이렇게 때려야지 성욕이 채워지는 아저씨가 중학생은 맞아야지 그것이 채워지는, 이러한 상담을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성행위 가운데 많이 노출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 청소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일반적이지 않구나를 저도 느끼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방금도 사례에 말했듯이 변태 성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내가 때릴게 너는 맞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기반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부 생활의 롤 모델인데 이 동성 간의 성행위의 상당수는 그러니까 다 아닙니다. 그 일부분에 아주 근데 적지 않은 무리가 그러한 변태적인 성행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고요. 또 일시적인 성행위가 상당히 많았어요. 저도 그렇고 사실 제 이야기지만 한 번 하고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다른 상대를 찾고 다른 상대를 찾고 이렇게 해서 아주 상당수 많은 상대를 찾게 되는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결혼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네. 그래서 외도죠. 불륜인데 일반적인 불륜이 아니라 동성 외도인데 이 사람들이 그럼 남자와 결혼했느냐? 그게 아니라 남녀 간의 결혼 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음에도 몰래 외도를 남자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더 충격적인 거는 종교가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구나 저는 많이 느꼈고 위험성도 느끼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필드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제가 상담했을 때는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해요.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 통성매너하고 몇 년 차예요? 언제부터 동성애자예요? 이런 거. 그러면 이 말은 선천성이 아니라 어느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변환점이. 뭐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어디서 그랬어요. 뭐 어디서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학습되어지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실은 저는 6세에 그런 경험을 했고 저 역시 남성성의 부재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렇게 막 터프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습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미화를 시키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미디어 컨텐츠들이 동성애를 딱 보면 너무 하고 싶어, 너무 그럴싸해 라고 하지 아직도 이것은 에이즈와 동성애의 상관성이 이렇게나 높고 학문 선교를 할 시에는 0.03이 아니라 거의 90% 이상의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설명을 해줘야 동성애 위험하구나 해서 학습되어지지 않고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점이 되는데 괜찮아 이거 너무 아름다운 거야 라는 지금의 흐름이 인권을 업어가지고 이제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성애 피해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저도 아이가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이 시대 때문에 그런지 저는 그런 거에 예민하고 노출시키지 않는 부모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일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다른 것보다 우리 아이는 동성애자 만들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둘째 아이가 나 여자 할까? 막 이런 말을 갑자기 막 그냥 농담이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너무 이 루트가 많은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시대 가운데 살아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정말 학습되지 말아야 된다. 이 동성애는. 그리고 많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인권을 외치면서 나의 동성애를 자랑할 것 같지만 동성애자들이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 나는 동성애자 되기 싫어. 누가 동성애자 되고 싶어서 동성애자 됐어? 네. 그렇다면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동성애자를 위한 것이 아닐까요? 네. 알 권리, 이런 보편적인 의학적인 과학적인 고증을 통해서 야 이런 것들이 있고 너희들이 계속 가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들의 참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100번 생각합니다. 또 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희망의 제가 마무리를 이제 하고 싶은데요. 누군가 저에게 그것이 끝이라고 말했다면 동성애자고 감염임인데 넥스트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때 당시 감염되고 죽고 싶어서 한 3년을 자살할 생각 연구만 했거든요. 누구도 저를 위로해 줄 수 없고, 감염인이 된다는 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군대는 왜 안 갔어? 이 질문이 저한테는 지금도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근데 뭐 저 감염인이라서 안 갔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 그냥 가정사 때문에. 저는 의도치 않게 맨날 거짓말쟁이가 되는 기분이고, 맨날 숨어 지내야 되는 사람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아니야, 너는 이렇게 탈동성애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일반인처럼 살 수 있어. 사실은 저는 일반인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없다가 있어봤기 때문에. 네. 이성애자가 아닌데 이성애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 남자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가정에 대한 감사, 또 자녀에 대한 감사, 감염인으로서 자녀를 출산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많은 동성애자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인권을 죽이는 것은 넌 그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너는 동성애자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이거는 진짜 이 시대의 가장 큰 가스라이팅. 네. 인간을 누가 규명할 수 있겠어요? 제 가능성을 누가 제한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제한할 수 없는 게 자유 아닌가요? 저는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고, 그거를 깨트려 준 게 정말 저를 향한 사랑이었던 거죠. 나 다 할 수 있구나. 나 결혼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지금은 비참할 수 있지만, 내가 힘들 수 있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보니까 너무 귀여운 두 아들의 아빠가 됐고, 어제도 키스를 하고 사랑하는 저희 아내와의 사랑을 하는 부부가 됐고, 예,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제가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너 나올 수 있어. 이거는 그 사람 차별이 아니라 너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선택이지만, 예,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 이게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우리가 그들에게 외쳐야 될, 그들에게 줘야 될 진정한 자유 인권입니다.